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저는 MC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가수 김희철 씨와 악플러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법률 자문을 해주실 현창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명법률사무소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김희철 씨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최근에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악플이 1000개든 10,000개든 다 잡을 것이고 선처 없다.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실수였다. 그런데 나 그렇게 큰 돈 못 낸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다.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 협박죄 아니냐라고 하는데, 협박죄라고 하면요, 일단 네. 우리 형법 28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김희철 씨가 소위 악플러라는 사람을 네. 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희철 씨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심정에서 네. 내가 자해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서 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희철 씨의 SNS에 뭐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댓글을 남긴 악플러, 이게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여기서 협박이라는 것이 예. 과연 김희철 씨에게 어떤 협박이 되었는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 키워드는 공포심과 해악 고지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공포심과 대해서. 해악 그것이 고지. 예. 김희철 씨에 대해서 공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악플러가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김희철 씨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공포심을 줄 만한 해역과제로 보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 돈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자해를 하겠다. 이거는 전혀 저한테는 뭐 위협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야 하고 그쵸. 지나가겠죠. 갈 길 가겠죠.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연예인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악플을 고소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자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죽으면 어쩌지? 그로 인해서 나의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해가 되면 어쩌지? 라는 공포심이 들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김희철 씨에게 공포심을 주진 않겠지만 김희철 씨의 명예는 네. 훼손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이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죽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안 봐주냐라는 식으로 네. 누군가가 김희철 씨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군요. 뭐 만약에 여론이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김희철 씨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네. 어떤 위협이 된다면 협박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위 악플러의 변호사였다면 이런 방식의 뭐 공개적인 SNS 글은 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정말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그 악플을 쓴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양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 좋아요. 만약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은 자기가 어떤 했던 범죄, 악플에 네.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재판부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여지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악플러들이 싹싹 빌고 양형을 좀 낮추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박죄로 인해서 처벌을 실제로 안 받는다고 해도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렇죠. 처벌이 양형이 좀 세질 수 있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 현창윤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인과 동시에 유튜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악플 받으신 적 있나요? 제 채널에 직접적으로 악플을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제 채널에 거의 거의 없는데 네. 제가 잘 체크하지 않는 이제 다른 채널들, 예. 제가 나갔던 이제 다른 방송들에서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이요? 이 방송에 만약 악플을 달면은 제가 직접 고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까지 했다가 봐주자고 그냥
피해자 진술 안 했던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사실은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김인철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용기가 있었다는 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귀찮기도 하고 네. 좀 악플을 받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악플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길 가다가 폭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네. 악플도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이 협박죄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헤어지자고 하면은 못 헤어진다. 나 계속 헤어지자 그러면 나 눈앞에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빈번하다고 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이 키워드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는 아닌데 약간 특수성이 있죠. 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내가 좀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죽겠다라고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같이 하게 돼요. 뭐 스토킹을 한다던가 주거 침입을 한다던가 사진이나 그런 것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네.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짜 실형을 사는 경우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악플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소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저희가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경찰 인력이 한정돼 있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네. 한 분당 배정되어 있는 사건이 네. 뭐 30건에서 50건 그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네. 이런 전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한 분이 네. 사이버 수사대가 보면 200건, 뭐 1000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 한 분당 이 악플러 한 명 한 명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는 잡아주시긴 해요.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큼은 잡아주시긴 해요. 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경찰 수사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난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김희철 씨 악플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궁금증이 해소된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신 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